네, 이제 10주차 제8강 집단 시작, 집단 상담의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집단의 시작에서는 집단 상담자 입장, 집단원의 입장에서 먼저 도입 과정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집단 상담을 시작하려면 이제 집단 상담자가 알아야 될, 또 시작하기 전에 점검해야 되고, 또 집단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까지 고려해야 될 그 사항들을 살펴봅니다. 일단 집단 상담자는 그 집단 상담자의 어떤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집단 회기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진행, 또 조정, 개선, 또 그 평가까지 가능한 그런 전문적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집단 회기, 모든 회기마다 효과적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이제 필요하죠. 그 다음에 집단 회기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개입해서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집단 회기마다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사전에. 그 다음에 진행 과정에서 계획된 대로 이것이 가능할 건지, 그걸 이제 진행 과정에 대한 검토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제 집단 회기 프로그램에 이제 계획서를 딱 보고 이거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집단 상담이 시작되기 이전에 집단 상담자는 전문가로서 이러한 것들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 회기의 모든 프로그램이 성공 가능할지 그 여부를 가늠할 수 있죠. 그래서 철저히 계획되고 준비했을지라도 그것이 진행될 때 그 성공할 것인지 집단 상담자는 감으로 아는 거죠. 이건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러한 것도 미리 보완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 회기 모든 프로그램이 성공적인 시작이 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철저히 아무리 해도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집단 상담자에게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이 부분도 중요하죠. 여러분이 그 집에서 또 어린이집에서 원장님이 집단 상담자가 되고, 또 집에서는 이제 그 어머니가 집단 그 상담자가 되는 거죠. 상담자가. 그러면 하루하루 생활을 예측할 수는 있지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예측하고 그게 준비가 됩니까? 그때 다르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원장님들이 근엄하고 엄숙하게 의젓하게 그걸 대처해 나가는 그 능력이 필요하죠. 그건 이제 경험에서 오는 개별적인 어떤 차이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의논할 필요들이 있죠. 이제 어린이집은 아동만 있는 게 아니죠. 선생님들도 있죠.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서 선생님들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그 스트레스가 되죠. 아동도 스트레스지만 아동과 함께 선생님들의 그 수가 많은 규모의 어린이집은 만만치 않죠. 그래서 너무
큰 어린이집은 회피하는 현상이에요. 어딜 회피하느냐? 100명이 넘는 건 회피해요. 80명도 회피하고 아마 50명, 60명 시설의 어린이집은 가장 적절하다라고 최근에 이제 평가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집단 상담을 이제 지금까지 쭉 공부하면서 어린이집 자체가 집단 상담 집단이에요. 교육만 한다고요? 아니죠. 보육 수행한다고? 전혀 아니죠. 자, 보육 수행하는 거는 보육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그 사회가 요구하는 또 그들이 성인이 돼서 정상적인 그 발달 과정을 거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보육 이론의 관점도 있지만 어린이집은 그거 말고 관계가 있어요. 사회성 또 정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성은 선생님과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원장님과의 관계 또 있습니다. 원장님은 교사의 관계, 학부모의 관계, 아동과의 관계 있죠. 이런 그 관계에서 사회성이 이제 발달되도록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건 원장님이죠. 또 선생님도 같이 해야 되고 또 학부모도 마찬가지죠. 자기 할 말만 하고 굉장히 그 주관적으로 언행을 하면 안 되죠. 모두 다 협력을 해야 돼요. 사회성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대인관계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이론과 상관없이 어린이집 자체가 사회성이라는 것이 고려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래서 매일같이 그게 반복되는 거죠. 또 정서성, 그게 중요하잖아요. 정서 문제는 매우 중요해요. 또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발하잖아요. 선생님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직 문화에서 했던 거 중요하죠. 핵심 가치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린이집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고 보육처를 갖고 있는 그 원장님의 핵심 가치를 언행일치를 해야만 같은 생각, 같은 그죠? 정서,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뚜렷하게 되면 공이죠. 사적인 감정 노동은 선생님들이 견뎌낼 수 있어요. 근데 이 핵심 가치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사가 애매하면 선생님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는 어린이집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미 이곳에 임용이 되었고 내가 시간과 내 모든 재능을 교사로서의 그 역할이나 주의에 따른 행동들이 어린이집을 위해서 내가 그 시간을 헌신하도록 희생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노동은 뒤로 2순위로 밀려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원장님이 잘 공사를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그 문화적 그 환경을 조성해 주면 그 어린이집의 조직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은 보육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집단 상담 자체가 어린이집 속에서 조용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은 집단 상담자로서 어린이집을 보고 적응하고 개선하고 보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육 이론과 함께 아동들의 사회성, 선생님들에 대한 사회성, 또 학부모 관계 이런 것도 고려해야만 된다. 이것이 이제 장학을 통해서도 원장 장학을 통해서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문제를 이제 다룰 수 있는 거죠. 정서성, 이제 감정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스트레스를 제가 해드리지 않았죠. 여기는 제가 지난 학기 스트레스 2 강의를 해드렸어요. 지난 학기 어디에 있었는가. 학부거 스트레스, 그것도 여러분이 카페에 들어가서 들으셔도 됩니다. 우수회원은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아무튼 지난 학기 거 12, 13강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이 학부 강의입니다. 강의 제목이 하여튼 학부 하나였으니까 지난 학기에 그걸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정서성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그럼 여기에서 용어들이 상담 집단에서 진행되는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검토하는 건데, 원장님은 원에 대한 계획과 진행과 평가 과정에서 이제 점검하고 검토해야 되는 일들을 바꿔서 생각하시면 어린이집 운영에 일과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단 회기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거. 바꿔 말하면 어린이집의 일과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거. 자, 어린이집의 1년, 월, 하루 이런 일과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거, 점검하는 거죠. 집단 분위기, 어린이집 분위기, 집단 역동, 어린이집의 역동성, 또 어린이집 과정, 일과 과정, 어린이집의 일과에 대한 성과, 이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뭐가요? 이 준비와 시작이 또 이 집단 상담자의 전문적인 원장님의 전문적인 역량이 그렇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바꿔서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어린이집도 집단 상담이 진행되는 하루하루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 적용해도 그래서 여러분이 소속된 그 공동체는 모두 다 상담 집단이 될 수 있다. 그런 전제하에서 수업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원의 관심. 집단원 입장에서 이 중요하죠. 집단원은 자신이 집단에서 얼마나 수용되고 인정받고 있는지 또 거기에 관심이 집중돼 있어요. 마찬가지죠. 어린이집에 가고 싶어 하는 아동은 어린이집에서 그 존재감이 있어야 아침에 일찍 나오죠. 어린이집 가기 싫어요. 그럼 골치 아프죠. 어린이집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곳이 돼야 아침에 출근길에 보호자들은 즐겁죠. 왜냐하면 어린이집 빨리 가자고 재촉하는 그 아동들을 보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뭐 의심할 여지 없죠. 궁금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아이가 좋아하는데 뭘 물어요. 그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아동들이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고 날마다 그것이 반복되도록 하는 것은 어린이집의 존재 이유죠. 그런 그 어린이집 문화를 조성해 갈 수 있는 아주 그 적극적이고 아주 긍정적이면서 열정적인 그런 어떤 수고와 땀을 통해서 그런 어린이집을 조성하면 좋겠습니다. 그 집단원이 갖게 되는 거, 아동이 갖게 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원의 참여. 집단원들은 그 집단의 안전성, 이거 중요하죠. 어린이집이 지난번에 비가 엄청 왔는데 이제 낡은 그 건물은 이 덴조라고 그러죠. 천정. 그 베니다판에다가 그 대체로 아마 오래된 건물은 거기에다 이제 도배했을 거예요.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면 물이 떨어지면 이 덴조한 그것이 구멍 뚫지 않으면 이렇게 쭉 쳐지죠. 물을 담고 있죠. 풍선처럼. 그거 쏟아지면 난리잖아요. 그거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난 여름에 아마 대체로 10년 이상 된 건물들은 대부분 그런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죠. 천정에 그 전선이 합선되니까 그 불이 나가고 합선되니까 차단기가 내려가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수리해야죠. 돈 아마 몇백, 1, 2천 다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인테리어 하는 분들 돈 엄청 벌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마 어린이집도 힘든 곳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 안전성 매우 중요하죠. 안전성. 안전 얘기에다 딴 데로 빠졌습니다. 어떤 집단원을 좋아하고 또 싶어하는 거, 이 또래 관계죠. 또래 관계. 선생님이 좋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엄마는 출퇴근 때 집안일까지 바쁘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글쎄요. 어린이집에 아마 선생님이 자 선생님하고 어쩔 수 없어요. 이 선생님하고 엄마를 이렇게 비교한다면 같을 수도 있고 유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수 있어요. 가끔 엄마는 맨날 그 꾸중만 해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린이집 가는 게 좋아. 속 편하고. 그러니까 서두르죠. 집에 가기 싫죠. 이런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고 자녀를 케어하는데 힘겨워할 때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죠. 이런 경우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어린이집이 그 선생님 때문에 어린이집에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 너무나 잘 알죠. 그 아동들은. 그리고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선생님이 의지 대상이고 신뢰 대상이고 그런 경우에 어린이집에 가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원의 그 참여 정도 수준 이거와 관련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자신을 드러내고 어린이집에 와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지 보육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하죠. 어린이집 안 가요 그러면 이제 보호자는 사실은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죠. 안 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진짜 쏟아야 됩니다. 일과를 통해서 그래서 그러한 그 분위기를 조성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시간은 많이 갔습니다. 중요하니까 두 입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집단 상담의 이제 준비, 어린이집의 일과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집단 상담자의 부담감. 원장님은 긴장이죠. 맨날 스트레스의 연속이고 그래서 오랜 기간을 계획하고 준비해서 이제 공연을 딱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매일 같을 거예요. 거의. 그 다음에 이제 무대 위로 발걸음을 옮기는 연주자와 같은 심정. 원장님이 출근할 때 대체로 아마 이런 비슷한 걸 거예요. 그 선생님들 또 아동들 생각하면서 또 요즘은 이제 그 아동 수가 넘친 곳은 괜찮은데 재정적인 좀 하여튼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가지고 아마 출근하실 텐데 이제 그런 어떤 부담 다양한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내년까지 아마 어린이집 수가 줄 거예요. 대학 입시생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발빠르게 장소를 이전하신 분 이제 이렇게 그 이제 마지막에 패를 보고 누가 죽을 것인지 그걸 결정하는 분들이 내년에 많을 거예요. 버티면 같이 숫자가 주니까 한 지역에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유지가 되는 지역이 있어요. 벌써 교통정리가 돼서 근데 어떤 지역은 이제 숫자가 줄어드니까 누가 먼저 폐원을 해야 다른 데가 숫자가 유지되는 그런
마지막 그 패를 가지고 눈치 보는 눈치 작전이 내년에 많을 겁니다. 잘 기도하시면서 잘 극복하시고 이제 경쟁이에요. 무한 경쟁. 금년부터 여러분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발걸음을 여러분이 지금 옮기고 있다. 다 생존하셔서 2022년도에 3년도에는 안정권에 들어가는, 더 이상 줄지 않으니까요. 조금만 고생하시면 또 코로나 지나면 새로운 어떤 보육 환경의 조성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갖게 됩니다. 또 이제 저는 이제 이 수련회 교회에서 요즘은 이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 준비하는 거, 성경학교 캠프 준비하는 거.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계시니까 제가 볼 때 한 30%는 크리스찬이신 것 같아요. 아니면 거의 50% 이상. 매주 수련회를 준비하면, 일정을 계획하게 되면 매주 하루 이틀은 교회에 와서 퇴근 후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청년 임원들, 또 교사, 선생님들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련회 일정, 프로그램 점검 및 검토, 언제 6개월 전부터 검토하고 3개월 전은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기도회도 하지만 이제 검토하고 기도하죠. 성가대 같은 경우는 2개월 전부터 연습하죠. 칸타타 합창하죠. 성가대 합창하는 그런.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점검하고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있냐면 원장님도 어린이집에서 그 안전사고 굉장히 신경 쓰시죠. 이 교회는 뭐 제가 있었던 1000명, 2000명 된 교회도 있었고 200명 된 교회도 있는데 제1 청년, 2청년, 대학부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청년회장 했던 때도 있고 이제 부교육자로 이제 수련회 인도할 때도 있는데 가끔 있어요. 교회에서 개인 행동 해가지고 물에 빠져서 이제 이렇게 사망 사고도 있죠. 그 교회는 너무 힘들어요. 몇 년 동안. 어떤 교회는 한 5년 이상, 어떤 교회는 10년 후유증이 있어요. 가족은 물론이고 또 목사님도 무슨 죄예요. 그런 아픔을 겪게 돼요. 이게 사실 이 수련회 준비하면 굉장히 그 불안감, 부담감이 커요.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하는 거죠. 하나는 이제 정신적,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는 기도 모임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어요. 수련회만 잘하면요, 하반기에 숫자 많이 차요. 친구들 데려오죠. 변화가 일어나고. 이게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부흥이 이제 감소될 수도 있어요. 잘못되면. 어린이집도 똑같아요. 원장님이 전반기에, 후반기에 잘하면 그 다음 바로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거는 철저히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제 집단원의 긴장감. 원장님만 긴장하는 게 아니에요. 학부모나 아동도 긴장해요. 여기 이제 집단원이 이제 처음 만나는 집단원이 구성됐을 때 낯선 사람과의 그 대화, 또 사적인 주제로 대화하는 일 쉽지 않죠. 낯가리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어렵죠. 어린이집에 처음 나오는 경우 이런 부분들을 똑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고려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의 이제 첫 회기를 시작할 때 이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여기서부터 2교시 때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다가 멈출 것 같아서 이것이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